지하 30m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물이 아닙니다. 맹독성 수은입니다. 그 은빛 액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강줄기를 따라 쉼없이 순환하며 그 위에는 흙으로 빚어진 8,000명의 군사가 도열해 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은 단 하나도 겹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비장하고 누군가는 두려움을 삼키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당장이라도 호령할 듯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 진시황 영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로초나 만리장성 같은 단어들로 그를 설명하기엔 그의 삶은 지나치게 피냄새가 진하고 기괴할 정도로 지배했습니다.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정점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정점에 선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텍스트에 박제된 건조한 역사가 아니라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무했던 그 춘추전국의 한복판, 진시황이라는 괴물이 탄생하고 소멸해간 그 현장의 공기를 그대로 들이마셔봅니다. 기원전 259년 조나라의 수도 한단. 이곳은 진나라의 공격으로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인 도시였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진나라 군대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오의 한복판에 훗날 진시황이 될 어린아이 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였지만 동시에 언제 목이 잘려 성벽에 걸릴지 모르는 인질이었습니다. 진나라의 왕족이었던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어린 아들과 아내를 척국에 버려두고 야반도주했습니다. 남겨진 아이가 겪어야 했던 것은 왕족의 품위가 아니었습니다. 조나라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내 제삿날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지독한 생존 본능이 어린 영정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 그리고 힘이 없으면 짓밟힌다는 차가운 진리를 그는 책상이 아니라 차가운 바닥에서 배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3살의 나이로 진나라의 왕위에 올랐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그저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조정은 상국이라 불리는 여부리가 장악하고 있었고 어머니인 초태우는 노예라는 환관과 사통하며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궁궐 깊은 곳 어린 왕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훗날 자신이 만들게 될 병마용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어른들의 탐욕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38년 그가 22살이 되어 성인식을 치르던 해 억눌러 왔던 마그마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의 정부인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영정은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란을 진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사지를 찢어 죽이고 어머니가 낳은 배다른 동생들을 자루에 담아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피가 낭자한 궁궐 바닥을 내려다보며 그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조종하려 했던 아버지 같은 존재 여부리마저 축출해버립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 그 고독한 늑대가 드디어 중원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나라의 거대한 전쟁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군대는 현대의 기계와 부대와 흡사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명예로운 전투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효율과 살육만이 목표였습니다. 진나라 병사들이 들고 있던 무기 석궁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다른 나라의 활은 쏘는 사람의 근력에 따라 사거리가 들쑥날쑥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석궁은 기계장치로 발사되어 어린 병사가 쏘든 베테랑이 쏘든 똑같은 파괴력으로 적의 갑옷을 뚫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화살촉의 규격이었습니다. 발굴된 수만 개의 화살촉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오차 범위가 1mm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전장에서든 화살이 떨어지면 옆 전우의 화살을 빌려 바로 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표준화된 공업 생산품이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운 진시황의 전술은 원교근공이었습니다. 먼 나라와는 손을 잡고 가까운 나라부터 짓밟는 방식. 한 나라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은 조나라였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조나라 땅을 밟았을 때 영정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단에 입성하자마자 자신과 어머니를 괴롭혔던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생매장했습니다. 폭수는 철저하고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연나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자객평가의 암살 시도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느와르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습니다. 현가는 진나라에게 바칠 연나라의 지도 속에 독이 발린 비수를 숨겨 들어왔습니다. 진시황 앞에서 지도를 서서히 펼칩니다. 지도의 끝이 드러나는 순간 서늘한 비수가 빛을 발했습니다. 현가가 비수를 쥐고 진시황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짧은 찰나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은 공포에 질려 기둥 뒤로 도망쳤습니다.
신하들은 무기를 들고 전당에 오를 수 없는 법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진시황은 긴 칼이 칼집에서 빠지지 않아 허둥지댔습니다. 왕이여 칼을 등 뒤로 돌려 뽑으소서 라는 외침을 듣고서야 간신히 칼을 뽑아 현가의 다리를 베어버린 진시황.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현가를 보며 미친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죽이려 한다. 통일전쟁의 승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의심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기원전 221년 마침내 마지막 남은 제나라마저 항복했습니다. 500년 넘게 이어져온 춘추 전국의 혼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9살의 영정은 이제 왕이라는 칭호가 시시해졌습니다. 전설 속의 사망과 오제에서 글자를 따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그 첫 번째라는 의미로 시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거대한 바둑판처럼 다시 짰습니다. 봉건제라는 낡은 판을 엎어버리고 모든 지역에 자신의 관리를 파견하는 9년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자신에게 맞췄습니다. 화폐, 도량형, 그리고 문자까지. 이전까지는 나라마다 말 마자를 쓰는 법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시황이 정한 글자만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 사고방식까지 통일하겠다는 거대한 사상 통제였습니다. 이 통제에 반발하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석행유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실용서적을 제외한 모든 역사서와 시집을 불태웠습니다. 불타는 책의 연기가 함양의 하늘을 뒤덮었고 황제의 정책을 비판하던 유학자 460명은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혔습니다. 흙이 덮이는 순간까지 들려왔을 그들의 비명과 저주는 진시황에게는 그저 잡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상을 말살해서라도 영원한 제국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권력자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질수록 그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발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이 완벽한 제국을 두고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이한 행보가 시작됩니다. 전국의 방술사들을 불러 모아 불로초를 찾아오라 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동남 동료를 배에 태워 동쪽 바다로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밤 죽음을 피하기 위해 거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200개가 넘는 궁궐을 지어놓고 구름다리로 연결한 뒤 자신이 오늘 밤 어디서 잘지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을 누설하는 자는 즉시 목을 팼습니다. 황제는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궁궐 안에서 길을 잃은 미아였습니다. 암살에 대한 공포, 늙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맹독성 물질인 수은이었습니다. 당시 방술사들은 수은이 썩지 않는 성질을 가졌기에 이것을 먹으면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진시황은 붉은 주사수은 광성을 갈아 만든 약을 매일 들이켰습니다. 그의 피부가 푸석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며 감정 기복이 극도로 심해진 것은 바로 수은 중독의 증상이었습니다. 영생을 위해 마신 약이 실은 그를 매일 조금씩 죽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210년 여름 50세의 진시황은 자신의 제국을 순찰하는 5번째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그의 마지막 길이 되었습니다. 사고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수은 중독과 과로로 무너진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가 객지에서 쓸쓸히 숨을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의 죽음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황제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황간, 조고와 승상이사는 황제의 죽음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들은 시신이 안치된 마차의 창문을 굳게 닫고 마치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마차 안으로 밥을 들여보내고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척했습니다. 문제는 7월에 찌는 듯한 더위였습니다. 밀폐된 마차 안에서 황제의 시신은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여 밖으로 새어나오자 황간 조고는 기가 막힌 묘수를 냅니다. 황제의 마차 앞뒤로 절인 생선을 가득 실은 수레를 배치한 것입니다. 썩은 생선의 비릿한 악취가 진동하자 사람들은 마차에서 나는 냄새가 황제의 시신 썩는 냄새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신이 되려 했던 사나이의 마지막 가는 길이 고작 썩은 생선 더미 속에 숨겨진 채 짐짝처럼 운반되는 신세였다니 역사상 이토록 잔인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그렇게 비밀리에 함양으로 돌아온 뒤에야 장례가 치러졌고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지하 궁전 여살릉에 묻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오프닝에서 보았던 병마용갱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흙으로 만든 병사들을 그토록 많이 묻었을까요? 단순히 과시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전쟁으로 학살한 육국 병사들의 원혼이 저승에서 자신에게 복수할까? 죽어서도 자신을 지켜줄 군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믿지 못했고 죽은 귀신조차 두려워했던 진시황. 그의 무덤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벙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만세, 즉 만년을 이어갈 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죽은 지 고작 4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가 짓밟았던 육국의 후예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가 지은 화려한 아방궁은 항우의 불길 속에 세계월을 타올라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진시황이 세운 제국은 고작 15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수명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꿈꾸며 마셨던 수은이 그를 죽였듯 영원한 제국을 꿈꾸며 휘둘렀던 가혹한 법치가 결국 제국을 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단순히 실패한 폭군으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중국을 뜻하는 영어 단어 차이너는 바로 진시황의 나라 진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가 깔아놓은 도로망 위에서 중국의 문명이 흘렀고 그가 통일한 문자 덕분에 중국은 수천 년간 분열되었다가도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문화적 유전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리장성의 흑벽돌 하나하나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지만 그 장성은 지금도 중원의 경계를 긋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야망과 그 야망이 잉태한 끔찍한 광기. 진시황은 영혼과 괴물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정복하고 무엇을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쌓아 올리는가? 어쩌면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는 썩은 생선 냄새를 덮기 위한 향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의 흙먼지 속에 묻힌 또 다른 인물의 숨소리가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